네, 안녕하십니까. 8강 풀바디의 점심 식사. 오늘 8강은 풀바디의 점심 식사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드와르 만의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인데요. 이 작품도 지금 미술사에서 상당히 많이 또 다루고 있고 관심이 이렇게 많은 명작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왜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결국 마네가 자기만의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림이 스케치가 나오고 드로잉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생각 스케치죠. 그걸 통해서 현실화된 작품이라기보다도 명작에 이 전 작품이 이제 배경이 되는 이제 고전주의의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원래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 동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또 애석하게도 그 라파엘로의 이제 파리스의 심판 동판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그 16세기 마르칸토니오 그 라이몬디의 그 동판화로 이 동판화에서 파리스의 이제 심판 부분이 나오는데요. 동판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 에드와르 마네가 그 동판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이제 거기에서 캐치를 하고 재구성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 에드와르 마네. 자, 이 그림은 풀바디의 점심 식사인데 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 남자들은 다 옷을 입고 특히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한 분은 지금 정장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누드죠. 누드고 저 멀리 있는 사람 하나도 옷이 실내에서 입은직한 그런 가벼운 옷으로 입고 사실은 거의 반 누드죠. 그리고 이쪽에는 그 어지러져 있는 점심거리라던가 아니면 야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고 이런 음식들이 이제 이 앞에 자유롭게 어지러져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어쩌면은 이제 권위적인 모습의 신사풍, 그리고 여자들은 이 대낮에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 이렇게 벗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그림은 아니고 뭔가 암시를 한다던가 또 어쩌면은 에드와르 마네가 올랭피아에서 보여줬던 사회 고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쩌면 그 시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먼저 이 작품도 마네가 이제 자기의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파리스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그 라파엘로 파리스의 심판. 이 작품은 지금 동판화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하늘에는 불의 전차가 지금 달려 나오고 있고, 이쪽에 이제 인간의 그 장군이 있는데, 이 여신들이 이 장군에게, 이렇게 아양을 떤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인간에게 이렇게 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같이 접촉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오늘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 나오는 그 일화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의 장면에서 추출해서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트가 되니까 좀 선명하게 이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바로 그 만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만의 작품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여자 모델의 그 도발적인 어떤 그 포즈인데요. 바로 이 남자 앞에 있는 모델 앞쪽에 발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발의 그 각도나 그 위치 방향이 남성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도발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어쩌면 좀 선정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당시에 고전주의 영향이 아직은
그 채 아직 가시지 않은 그 모더니즘 초기 시절에 이런 작품이 화단에 이제 나올 때는 사실은 화단에서도 한편으로 뭐 조롱거리도 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작품이다. 그리고 옷도 걸치지 않은 그런 여성들이 남성들과 풀밭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에 여성들은 지금 사실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인데 남자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어떤 그런 일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에는 올랭피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남성들의 어떤 성문화라든가 그런 어두움에 밝음이 있으면은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그 남자들의 또 독특한 그런 성문화에 관한 부분들도 꼬집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 사회 상황에서 부가 누적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되면서 나름대로 중산층을 형성했던 그 신사들, 그 귀족들 남성들의 또 다른 삶의 이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꼬집어서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외설적이다. 예, 정말 외설적이지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젊은 작가들은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또 만들어지게 되고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한 작품이었는데 젊은 작가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라든가 도전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젊은 작가들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자극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 자체에서 부르주아의 일상적인 삶에서 삶의 모습의 다른 이면들, 어두운 이면들을 이제 마네가 이제 드러낸 거죠. 드러내고 그 삶의 이중성들, 낮과 밤의 이중성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부유층에서 이제 이런 삶이 있다면은 서민들이라든가 일상적인 삶을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이런 지금 귀족층들의 그 사회 이런 부분들을 고발적인 측면도 가지면서 드러낸 거죠. 이 그림의 제작과 또 유사하게 그 티치아노의 그 전원의 풍경도 이 그림이 이제 그 하나의 패러디로 나오기 이전에 또다시 그 패러디를 할 수 있는 그 고전주의 그림에서 이게 근거가 되는 또 다른 그림이 티치아노의 전원의 음악회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보면은 지금 남녀의 그 위치만 이 풀바디의 점심과 바뀌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풀바디의 점심과 거의 뭐 그림이 동일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대 대가들이 걸작이나 명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작품으로만 알고 있고 그 작품들이 그 전에 고전주의라든가 윗대로 올라가서 그 위에 대가들이 또 그렸던 패러디 그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미술 감상이 많이 확대가 되고 미술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 미술의 이야기들, 그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안에 있는 의미 만들기를 찾아보고 의미 만들기가 해석인데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나름대로 고전주의라든가 그 윗대 그림들 중에서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부분에 또 신화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패러디가 대가들도 이렇게 패러디를 많이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풀바디의 점심이 나름대로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부르주아들의 이제 평범한 일상들 어쩌면은 일탈적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네가 이제 꼬집듯이 그런 풀바디의 점심을 했는데요. 그 패러디 작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모네의 패러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네는 역시 좀 그림이 좀 상당히 점잖고 격식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모네는 빛과 색채에 대한 그림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리고 있는 많지. 지금 풀바디의 점심도 모네의 풀바디의 점심도 좀 상당히 우아하고 색채미라든가 그런 부분도 빛과 색채에 관한 그 연구를 하는 많지 좀 상당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아까 만의 그 파격적인 그림 것과는 조금 더 틀린 맛이 있습니다.
좀 품격이 있는 그 그림을 좀 많이 추구하는 느낌이 나고요.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피카소는 지금 이 전체가 마치 지금 색깔은 회색조지만은 어쩌면 단색조 그림으로 색깔을 녹색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흑백 논리식으로 좀 파나 느낌도 좀 드로잉 같은 느낌이 나죠. 단색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피카소는 워낙 누드를 많이 그렸고 또 미노사우루스라든가 이런 고대 신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여성 모델, 누드 모델의 그림들이 워낙 또 아주 조금 19금에 가까운 그 그림들은 많은데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은 외설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피카소의 그 풀바디의 점심은 좀 일상적인 모습에서 그 정원의 풀밭, 그 숲속 정원의 모습에 보통 조금 평범한 그런 점심 식사 시간에 그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큐비즘이라는 걸 통해서 형태가 왜곡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여인의 모습도 아주 사실적인 여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마네의 그 마네의 그 풀바디의 점심과는 조금 사뭇 좀 다른 피카소 버전의 큐비즘적인 피카소 버전이 나왔다. 그리고 크게는 사회의 그 외설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 특정 그 남성 문화에 대한 그런 풍자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피카소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풀바디의 점심을 또 그렸는데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하고는 전혀 또 틀린 느낌이죠. 이거는 상당히 또 우아하고 아마 피카소의 그 입체파 초기 작품에 볼 수 있는 그 인체를 마치 보테르처럼 좀 퉁퉁하게 그리고 입체 양감을 살려서 양감적인 느낌이 많이 났던 그 초기 그림처럼 그런 인체 그 풍만미 같은 게 느껴지는 그림인데요. 전체적인 그 인물상들이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서 그런지 어딘지 좀 여유롭고 말 그대로 풀바디의 점심 그러면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내용보다도 풀바디의 점심 그러면 여유스러운 어떤 그 장면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카소의 그림이야말로 조금 여유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카소 이외에도 이제 현대 작가들에 오게 되면은 지금 알랭 자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알랭 자케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의 이 그림 화면에 이 동그라미가 여러 가지 중첩되면서 화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는 원래 그 풀바디의 점심 자체를 이제 완전히 패러디 해가지고 인물들이 사진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현대에 와서 재해석했을 때는 나름대로 또 그 현대적인 매체라든가 질감의 느낌이 좀 나는 식으로 알랭 자케는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만에 풀바디의 점심에까지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 모더니즘 그림의 초기 작품이었는데 지금 알랭 자케 작품으로 오게 되면은 현대성이 좀 느껴지고 마치 여기에서 앤디 와홀의 팝아트적인 느낌이 좀 들어오죠. 앤디 와홀 같은 경우는 컬러풀하면서 또 실크 스크린 기법이 많이 들어가는데 알랭 자케의 풀바디의 점심에서도 좀 팝아트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현대미술가 외민젠의 그 작품을 보시는데요. 이 작가는 그 웃는 사람들로 자기만의 특색 있는 그 작품 세계를 열어가서 그 해학적인 그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작가인데 외민진의 버전으로 만의 풀바디의 점심을 또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역시 외민진의 특징인 웃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림에서는 외민진의 그림에서는 웃는 버전이니까 원래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에서 갖고 있는 그 심각성과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외면진의 그 웃음 자체는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그 체제라든지 거기서 인간이 버티고 웃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 표현이 안 된다면은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웃음 속에는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 지금 그 시대 상황에 관한 그 조소라든가 또는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웃음일 텐데요. 그의 그 웃음을 가지고 만해 풀바디의 점심 버전을 만들어냈네요. 아무튼 다 웃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이 이것이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사진을 찍었겠죠.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있고 풀바디의 점심을 똑같이 패러디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마치 꼭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금방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그 조각인데요. 이 작가 이름이 바로 미국의 극작가, 극사실 조각가 아니겠습니까? 존 드안 드레아. 이 인물상을 이 존 드안 드레아는 상당히 아주 초극사실로 그 표현을 한 인물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사람이 그 현장에 그대로 앉아 있는 듯한 사실주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사실주의 화법의 조각을 가지고 지금 그 만해 그 풀바디의 점심을 그대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벌써 만해 풀바디의 점심하고 존 드안드레아 작품까지 와서 패러디가 됐을 때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작품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자, 앞에 그 만해 풀바디의 점심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은 남자들의 옷은 뭘 입고 있죠? 바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적이고 또 어느 정도 부가 있는 것 같고, 또 여성들도 사실 그 앞에 누드고 나체지만은 상당히 그 표정에 보면은 풀바디의 점심의 우아한 표정이고, 그러니까 귀족 문화의 한편 일면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미국의 조각가 존 드안드레아 작품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막 그 뭐 노동을 하다가 지금 금방 잠깐 휴식 시간이 돼서 풀바디에 와서 잠깐 쉰다든지 이렇게 일을 막 하다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뭔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바로 우리 가까운 청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일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극사실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또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극사실로 잘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 평범한 사람들 삶의 모습을 테마로 다루면서 특히 만해 풀바디의 점심도 이 극사실적인 조각의 버전으로 이렇게 다뤘다. 그래서 오늘 그 만해 풀바디의 점심을 8강으로 같이 봤는데요. 먼저 그 풀바디의 점심은 나름대로 사회 현실이라든가 또 귀족 문화의 어떤 이면을 또 보여주거나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만해가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고, 또 올랭피아와 같이 남성 중심 문화의 또 다른 이면을 통해서 사회 고발적인 어떤 부분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조금 도발적으로 그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단에서는 사실 굉장한 경악의 얘기도 있었지만은 젊은 작가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여러 패러디가 있게 되는데 그 각 패러디마다 의미의 그 비판적 재구성을 통한 의미를 추론해보고 작가들마다 자기 버전의 새로운 재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민증 같은 경우는 웃는 모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풀바디의 점심 식사, 또 지금 보고 계신 이렇게 극사실 조각가 존 드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일상의 모습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 풀바디의 점심도 일상 속에서의 그 어떤 그 우리 만날 수 있는 삶의 현장감, 현실감을 가진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렇게 해서 각 작가들이 가진 자기만의 방법론으로 재창조되어 있는 패러디, 여기까지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8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